반갑습니다. 천우 소장입니다. 자, 누구나 배려를 잘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배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정말 배려를 잘할 줄 아는가? 배려를 얼마나 잘할까? 배려하는 방법을 알고나 있을까? 그저 정만 베풀면 배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배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회사나 단체에서 하던 실전 특강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짧게라도 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긴 시간 제가 현장에서 체득한 내용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배려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배려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자, 배려를 안 한다는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무관심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배려를 안 한다는 것은 무관심을 표현하는 거나 같다, 이런 얘기고요. 이기적 성향으로 보인다. 배려를 안 한다면. 또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다. 반대로 또 지인들에게는 오해를 유발하게 되죠. 또 상대는 나를, 여러분을 비호감으로 낙인 찍고 또 관계가 안 될 것이며 나는 외톨이가 된다. 배려를 안 한다면 말이죠. 자, 배려를 잘못하거나 원치 않을 때 하는 경우 바로 오지랖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간섭을 배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호감도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오해를 만들어낸다. 어쩔 때 배려를 잘못하거나 원치 않을 때 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배려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한가요? 여러분은 배려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리 헤아려서 선행, 그러니까 먼저 해준다는 겁니다. 선행하는 이타적, 타인을 이롭게 하는, 상대를 이롭게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배려다, 이렇게 봅니다. 배려의 반대말은 무시가 되겠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배려를 안 한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거나 똑같다. 상대는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거기까지 생각했나요?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접해왔습니다. 배려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배려를 잘 받고 싶기 때문에 하기도 하는데,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 볼 때는 배려를 원하기 때문에 상대가 안 해주면 무시를 당했다고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배려는 이타적이어야 됩니다. 타인을 이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남을 돕거나 남한테 배려를 했을 때 자기 즐거움이 있죠. 그것 또한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표면적으로는 상대를 이롭게 하고 내면적으로는 내가 즐거운 것이 곧 배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배려는 상대가 원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무엇이 필요해요, 이것 좀 도와줄래요, 어떤 주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이 말이죠, 상대로부터 주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상대에 대한 배려를 안 한 것이 됩니다. 오죽이나 안 하면 상대가 요청을 할까요? 거기까지 생각했나요? 이런 상황들은 왕왕 벌어집니다. 남을 돕고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더 두텁게 하는 데는 배려가 최고입니다. 배려를 통해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못된 배려 또는 잘못된 배려가 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봅시다. 흔히 우리는 문자, 카톡을 자주 하죠. 문자, 카톡을 상대가 씹는 경우 또는 여러분이 씹는 경우 상대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바로 당신이 싫다라는 뜻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라도 문자나 카톡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심코 카톡 문자를 답을 안 해줄 수도 있고 또 바빠서 그럴 경우도 생깁니다만은 상대는 나 입장과 상관없이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가 어떤 호의를 나타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인연을 끊자는 뜻인가 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호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 호의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대 의견을 무시한다. 어떤 분이 이 상대가 여러분한테 의견을 냈어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말하지 않은 것은 나는 당신이 싫어요 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나 똑같다. 상대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무심코 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또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상대를 돕기 위해서 강요를 한다면, 상대를 위해서 라고 생각하고 또 강요를 한다면 이것은 오지랖입니다. 오히려 호감도가 낮아지고 관계가 깨집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상대를 무시하는 거나 똑같다. 그렇게 상대는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극적 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서 소극적 태도, 또 카톡방이나 밴드에서 소극적일 때 상대는 어찌 생각할까요?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자, 원래 내 성격이 나서지 않은 성격인데 무슨 댓글을 어떻게 답니까? 다는 것이 저는 불편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당신과 가까이 하기 싫어요 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소극적일 때 당사자들이 여러분하고 가까이 관계를 하고 싶겠냐, 이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거하고는 사뭇 다르게 상대는 여러 가지 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오해를 예방하도록 여러분들이 조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배려를 하지 않아서 무시나 인연을 끊자고 드는 건가, 또는 더 가까이 하기 싫은 상대로 여러분이 낙인 찍히기 쉬운 내용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배려 유형으로 한 수 배워봅시다. 자, 심부름을 시킵니다. 망치를 좀 옆집에서 빌려와라 라고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망치를 잘 빌려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청받은 사람은 가서 망치만 빌려오면 되지 하고 돌아서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옆집에 망치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 돌아와서 망치가 없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시킨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다른 거라도 빌려와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심부름 하는 사람이 배려를 잘못한 것이고, 또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 혹시 망치가 옆집에 없을 수도 있음을
먼저 헤아려서 망치가 없다면 다른 집으로 가보게 하든지 아니면 유사한 다른 거라도 빌려오게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배려라는 거죠. 현명치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생각이 서로 짧아서 일어난 것이다. 이것 또한 배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일을 누구한테 시켜보면 또 시킨 것만 딸랑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것도 못하는 건 아니죠. 시킨 것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킨 것만 달랑 하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성격은. 시킨 것만 달랑 하는 사람을 보고 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안 되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시킴을 당해서 하는 사람은 시킨 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해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킨 것만 달랑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는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죠. 그 원한다는 얘기는 상대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배려해달라, 배려를 원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배려를 안 해주면 서운하다, 관계가 안 만들어진다, 가까이 하기 싫다, 가까이 해봐야 안 되는 인간형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일을 정성이 없이 한다, 형식적으로 한다. 그러면 시킨 사람 입장에서 일을 시켜놓고 눈여겨보겠죠. 세심하게 봅니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서툴러도 정말 정성으로 성심으로 하는지,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지, 이걸 봅니다. 시킨 거 뭐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시킴을 당한 사람은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건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싶다, 또는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싶다, 너하고는 가까이 하기 싫다.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일을 했다면 여러분은 버리고 싶은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배려를 안 해서 일어난 현상이죠. 자, 제 같은 경우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배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우선 이 영상을 보세요 라고 했다면 필요 없는 걸 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또는 뭐 당장이라도 그분이 하는 말이나 만나서 하는 말이나 전화 통화로 하는 말, 또 문자 내용,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또는 건성으로 봤다, 또는 한두 번밖에 안 봐서 영상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라고 판단된다면 다음에 그분이 배움을 요청했을 때 가르쳐 주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가르쳐 줄 사람은 너무 많고 시간도 없는데 거기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데 부지런히 잘 따라서 하는 사람을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지 건성으로 하는 사람을 가르쳐 주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배려한 댓글하고 형식적 댓글을 한번 봅시다. 글 쓴 사람이 있고 우리가 댓글을 써야 한다고 칩시다. 형식적 댓글 때문에 그다지 유쾌하지 않거나 별로 그 댓글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이 쓴 댓글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글을 최초에 쓴 사람과 우리가 댓글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배려한 댓글로 쓰지 않으면 그 댓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또 댓글 쓴 여러분이 최초에 글 쓴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얻지 못하고
또 급기야 관계를 갖고 싶지 않은 대상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심코 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상대로 하여금 오해를 낳거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려를 한 댓글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배려를 한 댓글은 상대가 쓴 원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쓰는 겁니다. 그게 표현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상대가 쓴 글에 단어 한두 개라도 또는 한 줄이라도 다시 댓글로 옮겨 쓰면서 이것이 이런 느낌입니다 라고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배려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아무라도 배려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 돕고 싶은 상대나 또 관계를 만들고 싶거나 관계를 더 두텁게 하고 싶거나 또 호감을, 여러분의 호감을 올리고 싶은 상대에게 배려를 해야지요. 이때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정성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나, 아무에게나 배려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배려를 한답시고 많은 실수나 손해를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지인이든 오늘 초면이든 여러분 앞에서 30분 1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떠들어대요. 굳이 듣고 싶지도 않은데, 사람들은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자기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깊게 빠져서 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느끼지도 못한 채 말을 30분, 1시간, 2시간 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 사람은 여러분을 배려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말로 무시한 것입니다. 자기 과시욕 때문에 그랬든 억울함 때문에 그랬든 여러분이 원치 않은 상대의 말을 또 원치 않은 내용을 계속 30분 1시간 이상씩 해간다면 여러분이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무방비 상태로 듣고 있거나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은 계속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 대화를, 그 상대의 말을 끊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별로 영양가 없는 얘기를 30분 1시간씩 듣고 있는 사람이나 그것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방하고 조치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분은 혹시 상대에게 그렇게 30분 1시간씩 여러분의 말을 안 했나요? 아마 안 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틀림없이 했습니다. 기억을 잘 못할 뿐이죠. 왜? 자기 말에 취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배려를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배려를 못하는 사람, 어디까지 해야 배려를 잘하는 것일까요? 보통 일반인 수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정도, 남이 하는 정도 1단계 수준, 이 정도의 배려를 하면 이건 배려가 아닙니다. 이건 바둑이도 할 수 있는 배려다 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배려가 아닌 배려를 배려라고 생각을 한다. 이후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것이 진짜 배려인지. 자, 배려를 잘하는 사람은 더 깊고 더 세심하게 합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상대가 감동할 정도로 하는 것이 진짜 배려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이 해온 수준만큼 내가 했다면, 여러분이 했다면 그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런 방법으로는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 그런 방법으로는 상대로 하여금 여러분의 호감을 얻지 못한다. 얼마나 생각이 짧은 배려였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려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배려에 대해서 아시려면 배려의 깊이와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 상대가 있습니다. A가 배려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배려를 합니다. 뭐 보통 사람들이 하는 1단계 수준의 배려이죠. 자, B가 배려를 합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 더 깊게 하지요. B의 배려가 진짜 배려입니다. 이것이 상대를 감동케 하는,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고의 반경이 커야 됩니다. 사고가 짧으면, 생각이 짧으면, 깊지 않으면 절대 배려다운 배려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고의 반경을 넓혀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고의 반경을 넓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고의 반경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배려, 바둑이도 하는 배려는 뭐 1단계 수준 정도 된다고 봅시다. 보통 배려를 참 저 친구는 잘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2번째, 뭐 이 정도 배려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더 많은 강연이나 또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또 상담 코칭을 통해서 배려에 대해서 훈련한다면 좌뇌, 우뇌 배우시게 될 텐데, 좌뇌를 개발하게 된다면 이렇게 배려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다른 말로 사고의 반경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 남다른 배려, 상대에게 맞춰주는 맞춤식 배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좌뇌를 개발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하려면 평소에 이런 훈련을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복잡해도 피하지 마라. 우뇌형들은 보통 조금만 복잡하면 신경을 안 쓰거나 도통 회피하려고 합니다. 왜? 좌뇌를 쓰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쓰지 않기 때문에 복잡해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좌뇌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잡치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복잡치 않게 생각을 한다면, 복잡하게 생각한 사람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나? 바로 좌뇌 개발이 안 됐다는 겁니다. 논리력, 분석력, 핵심 파악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복잡한 내용일지라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는 잘 안 됩니다. 서서히 시도를 해봅니다. 2번째, 평소에 생각지도 않고 했던 말, 또 생각지도 않고 상대에게 어떻게 했던 행동들, 이것들을 이제는 한 번만 더 라고 생각하고 나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특히나 우뇌형은 말을 한 다음에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나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실수가 잦습니다. 자, 더 깊이 생각하라.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해야 좌뇌 개발이 되고 실수도 안 하고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4번째는 시간을 두고 생각하라. 즉시 결정을 하면 아무래도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또 생각을 해보면 또 더 좋은 방법, 아이디어, 더 좋은, 더 깊은 내용까지 생각이 납니다.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5번째는 스스로 점검을 하든
스스로 평가를 하든 남에게 점검평가를 받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빨리 사고의 반경이 커집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대했는지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평가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사고의 반경을 넓히는 노력을 지금부터 당장 일상에서 또 업무에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의 폭이 짧은 시간 안에 넓어집니다. 이게 바로 좌뇌를 개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더 세심한 배려로 인간 자석이 됩시다. 깊이 생각하고 반복 평가하고 실생활에 대입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훈련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타인들로부터 인간 자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는 상대를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본심, 따뜻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마음은 있으되 표현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배려도 아니고 배려를 안 했기 때문에 상대를 무시한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배려는 세심한 관찰로 더 넓게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깊은 단계까지 여러분이 배려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훈련하고 또 어려우면 저한테 요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배려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려의 달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주변 지인들을 하고 공유를 하시고 그들도 배려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평생 같이 하는 관계였으면 좋겠고, 질문사항이나 또 상담 코칭을 원하시면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주시면 좋겠고, 문자를 먼저 주시면 제가 시간 맞춰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배려를 통해서 여러분이 목적한 바, 인생에서 원하는 꿈, 그것을 이룰 마음이 있어서 자기 개발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적극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요청하십시오. 감사합니다.